여러분 지금 휴대폰 꺼내서 앱 목록 한번 보세요. 삼성 앱 몇 개나 있나요? 갤럭시 쓰시는 분들, 삼성페이, 사성 헬스, 삼성 노트 생각보다 많죠? 그런데 앞으로는 차를 살 때도 삼성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떤 차를 사든 그 안에 삼성이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2025년 1월 삼성이 2조 6천억 원을 쓴 거래가 발표됐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2,600채 값이에요. 근데 삼성이 산 건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쉽게 비유하자면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100년 동안 최고급 냄비를 만들었다면 삼성은 그 냄비 안에 들어가는 레시피를 통째로 사버린 겁니다. 독일 GF라는 회사의 ADAS 사업부, 즉 자동차의 눈과 두뇌를 만드는 부서를 통째로 인수한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왜 삼성은 차는 안 만들고 차의 뇌를 사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먼저 독일 자동차 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폭스바겐은 90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본토 공장 폐쇄를 검토 중이고요.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주가는 지난 1년간 반토막 났습니다. GF는 15조 원의 빚에 짓눌려 핵심 사업부를 급매로 내놓았어요. 여기서 삼성이 움직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죠. 남들이 공황 상태일 때 삼성은 조용히 지갑을 열었어요. 그것도 아주 값싸게요. ADAS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다 써보셨어요. 고속도로에서 차선 이탈하면 울리는 경고음 있죠? 앞차가 갑자기 서면 알아서 급브레이크 밟아주는 기능, 크루즈 컨트롤로 속도 맞춰서 따라가는 것, 이게 전부 ADAS예요. 이 기술이 지금 전 세계 도로 위 5천만 대에서 7,500만 대 차량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인구보다 많은 차에 장착된 거예요. 여러분이 타는 현대차, 기아차는 물론이고 벤츠, BMW, 도요타에도 전부 들어있어요. 그중 상당수가 GF 제품이고요. 자, 그럼 삼성은 왜 이걸 샀을까요?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요즘 자율주행 경쟁 들어보셨죠? 테슬라, 웨이모, 다들 자율주행 개발한다고 난리예요. 근데 자율주행 AI를 학습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실제 도로 데이터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전하는지, 어디서 사고가 나는지 수억 건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테슬라가 지금까지 모은 차량 데이터가 300만 대에서 800만 대 수준입니다. 엄청나 보이죠? 삼성은 이번 인수로 그보다 10배 많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확보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테슬라가 긴장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싸움에서 삼성이 한 방에 역전한 거거든요.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 삼성이 지불한 2조 6천억 원 비싼 걸까요? 싼 걸까요? 잠깐 계산기 두드려 보겠습니다. GF가 이 사업부 키우는데 지난 10년간 쓴 돈이 13조 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천만 대 차량에서 매일 쌓이는 주행 데이터의 가치는 최소 30조 원이에요. 30조 원짜리를 2조 6천억 원에 샀다는 겁니다. C가 10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9천만 원에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GF가 바보라서? 아닙니다. GF는 15조 원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었어요. 집 지키려고 가보를 판 거죠.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가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기계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 틈새를 삼성이 파고든 겁니다. 워런 버핏이 했던 말 기억하세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삼성이 딱 그 교과서를 따라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삼성은 차를 직접 안 만들까요? 애플도 애플카 만든다고 했다가 접었고 샤오미는 실제로 차 만들어서 팔고 있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성은 이미 한 번 실패했거든요. 1990년대 후반 얘기예요. 삼성 자동차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당시 삼성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부산에 공장 짓고 엔진 개발하고 딜러만 구축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어요. 결과는 4조 원의 빚을 남기고 르노에 매각됐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타이밍도 안 좋았지만 근본적으로 완성차 산업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던 거죠. 재고 리스크, 딜러 관리, 애프터 서비스, 기존 브랜드와의 경쟁, 차 한 대 팔 때마다 손해보는 지경이었어요. 이건희 회장의 최대 실패작으로 불렸죠.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 자동차는 3만 개의 금속 부품 덩어리였어요. 엔진, 변속기, 차체가 핵심이었죠. 지금 자동차는 1억 줄의 소프트웨어 코드로 움직입니다. 최첨단 전투기 F-35보다 코드가 많아요. 자동차가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된 겁니다. 삼성이 딱 이 변화를 읽었습니다. 철판과 엔진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은 칩, 센서, 소프트웨어로 경쟁하는 시대고 이건 삼성의 홈그라운드거든요. 과거엔 공장 짓고 재고 쌓는데 돈 쓰고 리스크 떠안았다면 지금은 기술과 데이터에 투자합니다. 한번 개발하면 수백만 대에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삼성은 이미 검증을 끝냈습니다. 2017년 하만이라는 미국 회사를 9조 원에 인수했는데 8년 만에 매출이 7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2배 뛰었어요. 자동차 부품 사업이 돈이 된다는 걸 증명한 거죠. 이제 퍼즐을 맞춰볼까요? 하만이 차 안의 화면과 스피커를 담당한다면 GF는 차 밖의 카메라와 센서를 담당합니다. 여기에 삼성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까지 더하면 자동차 한 대 만드는 데 필요한 전자 부품의 80%를 삼성이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완성차 회사들은 차체만 만들고 나머지는 삼성한테 받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림이냐면 앞으로 벤츠를 사든 BMW를 사든 현대차를 사든 그 안에 두뇌는 전부 삼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다르고 속은 똑같은 거예요. 스마트폰 시장 생각해보세요. 아이폰 쓰든 갤럭시 쓰든 그 안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삼성 아니면 대만 TSMC 거잖아요. 자동차 시장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보이지 않는 자동차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삼성은 완성차는 안 만들지만 완성차 회사들의 목줄을 쥐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은 얼마나 클까요?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ADAS 시장은 지금 약 60조 원 규모입니다. 2035년까지 190조 원으로 커질 거라고 전망돼요. 왜 이렇게 커지냐고요? 법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2024년부터 모든 신차에 자동 긴급 제동 장치를 의무로 달도록 했어요. 한국도 2025년부터 비슷한 규제가 시행됐고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ADAS를 달아야 하고 그럼 누구한테 사야 할까요? 삼성한테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이 진짜 노리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SDV라는 겁니다. 테슬라 타보신 분 계세요? 테슬라는 자고 일어나면 차가 업데이트돼 있어요. 어제까지 없던 기능이 갑자기 생기는 거죠. 마치 아이폰 업데이트하는 것처럼요. 이게 SDV입니다. 자동차가 소프트웨어로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차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소프트웨어를 누가 만드느냐죠. 삼성은 지금 디지털 콕핏과 ADAS를 하나로 묶은 중앙 집중형 컨트롤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차 안의 모든 전자장치를 하나의 두뇌로 제어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CPU가 있는 것처럼 자동차에도 중앙 프로세서가 필요한 시대가 온 겁니다. 삼성은 그 중앙 프로세서를 독점 공급하려는 거죠. 업계 전문가들은 전장 풀스택이 완성됐다고 평가합니다. 화면, 카메라, 센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삼성이 공급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면 삼성은 자동차 업계의 안드로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진짜 돈은 누가 벌까요? 완성차 회사? 아닙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벌어요. 애플 보세요. 아이폰 팔아서 버는 돈보다 앱스토어에서 버는 돈이 더 많잖아요.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 팔아서 버는 돈도 있지만 진짜 큰 돈은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삼성만 이 시장 노리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는 이미 자체 OS와 자율주행 칩을 개발했고 애플은 애플 카플레이로 차량 전체를 제어하려고 하고 엔비디아는 AI 칩으로 완성차 회사들을 공략하고 있어요. 결국 이 싸움은 누가 자동차의 두뇌를 지배하느냐의 전쟁입니다. 삼성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11조 원이 넘는 돈을 베팅했습니다. 2017년 하만 9조 원, 2025년 GF ADAS 2조 6천억 원, 합치면 11조예요. 이건 삼성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동차 투자입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것보다 더 큰 돈을 자동차에 쏟아붓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삼성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가 절실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변동이 심하고 스마트폰 시장도 정체됐어요. 그럼 다음 시장은 자동차죠.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반도체가 4배 많이 들어가고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갈수록 센서도 더 필요하거든요. 이게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에 이어 자동차까지 장악하는 진짜 글로벌 전자제국이 됩니다. 실패하면 25년 전 삼성자동차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11조 원이 날아가고 또 한 번의 흑역사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엔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지금은 리스크 구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전에는 공장 짓고 재고 쌓고 딜러 관리하는데 돈 썼어요. 팔리든 안 팔리든 고정비가 엄청났죠. 지금은 기술과 데이터에 투자합니다. 소프트웨어는 한 번 만들면 복사 비용이 거의 없어요.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레버리지가 완전히 달라요. 타이밍도 절묘합니다. 지금이 딱 SDV 전환 초입이거든요. 너무 일찍 들어가면 시장이 안 만들어져 있고 너무 늦으면 테슬라나 애플한테 시장을 다 뺏겨요. 삼성은 딱 적절한 타이밍에 최고의 자산을 헐값에 사들인 겁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8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전략의 결과예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과연 삼성의 11조 원 베팅은 성공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자동차 산업은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삼성은 과거의 실패에서 제대로 배웠다는 거죠. 완성차 대신 핵심 부품을 선택했고 공장 대신 기술을 샀어요.
리스크는 낮추고 수익성은 높이는 구조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 타이밍을 정확히 잡았어요. 독일이 무너질 때 들어간 거죠. 앞으로 5년, 10년 뒤를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새 차를 사러 갑니다. 벤츠 전시장에 가든, BMW 전시장에 가든, 현대차 전시장에 가든 말이죠. 그 차 안에는 삼성의 화면, 삼성의 반도체, 삼성의 카메라, 삼성의 센서가 들어있을 겁니다. 겉은 독일차지만 속은 삼성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아, 삼성이 25년 전 실패를 이렇게 복수했구나. 아니면 또 실패했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삼성은 두 번 다시 같은 방식으로 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과 엔진의 시대에는 졌지만 칩과 소프트웨어의 시대에는 이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성이 독일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를 2조 6천억 원에 사들인 진짜 이유입니다. 완성차가 아니라 두뇌를, 공장이 아니라 데이터를,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산 거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고 마무리할게요.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삼성, 이 중에서 누가 미래 자동차의 두뇌를 지배하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